네, 감사원 국정감사 역시나 뜨거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시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죠? 네,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어제 한참 뜨거웠던 모습인데요. 아주 늦게까지. 최재해 감사원장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고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에게 관련된 사항들을 시시콜콜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인사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정치적 중립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감사가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야당으로부터의 공세가 이어지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던 감사들이 진행됐던 일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는 이건 정치권의 문제에 떠나서 학계에서도 현재 있는 헌정 시스템상에서 조금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걸 특정 정치 진영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현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재해 원장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난해 문재인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4대강 감사, 다 감사가 수차례 끝났던 걸 또 하지 않았냐.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상황에 여러 이제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좀 털어내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감사를 순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너무 이 부분을 좀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직보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고요. 어떤 내용이 답변이 나왔는지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예전에 청와대 시절에는 감사원의 소통 창구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반부패기관, 관계기관 협의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네. 지금은 그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용산과 감사원의 소통 창구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도 그게 답답한데요. 지금은 그 마땅한 소통 창구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문자 보내신 적도 있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는 문자 그 앞에 보내신 지운 적이 있냐고요?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이요. 네.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 답변을 거부한 거잖아요. 답변 거부하면 안 돼요.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본인이 뭐 수사를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사를 당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건 보장돼 있습니다.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답변을 거부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률로.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고위공직자잖아요.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현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점검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가 타당하지 않는 질의도 아니고 거기서 답변을 안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김우겸 의원이 의원장한테 건의까지 했어요. 이거 고발해달라고. 그러니 나중에 또 입장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저 태도 자체가 대단히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질의에 답변해야죠. 저게 무슨 뭐 무리한 질문도 아니고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은 뭐냐면요.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한 줄 아세요? 뭔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 코멘트라고 답변하는 것은 맥락상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런 태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는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명쾌한 대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혹을 더 키웠지 이게 진실이 밝혀지는 국감이 되지 않은 게 안타깝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과의 소통과 관련해서도요.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했다가 또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했다가 이 맥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사정기관을 총괄하게 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뭔가 오해가 살 법한 많은 일들이 민정수석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죠. 이 문제를 걷어내고자 민정수석실을 없앴지만 실질적인 소통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역할들과 연락들을 좀 주고받았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일이 조금 더 비화되는 순간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을 조금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가 국회 내에서 태도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또 감사원이 행하고 있는 감사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도 연결이 돼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예상 질문인데 준비가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매우 드네요. 당연히 예.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질문인데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내면서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감사 행위가 정당함을 충분하게 주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뭔가 호통과 고성만 오가고 좀 속 시원한 국감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국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